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넷플릭스 프로그램에 올랐습니다. 이런 모양의 배지 다들 많이 보셨죠? 뉴스를 보면 아나운서들도 착용하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도 하고 나오는 이 배지, 바로 사랑의 열매 배지입니다. 여러 유명인들이 달고 나오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사랑의 열매가 당연히 공공기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랑의 열매는 사실 공공의 성격을 띤 민간단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랑의 열매의 출발을 알려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5년부터 당시 보건사회부,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불우유 성금 모금을 시작했어요. 이후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돼서 정부 주도로 성금을 모으고 배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2년 전경련을 비롯한 민간경제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웃돕기 운동추진협의회를 설립했고 지자체와 함께 반관반민 형태의 모금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93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무리한 모금 행위와 목적 외의 성금 사용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어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 주도의 모금 방식이 큰 비판을 받았죠. 이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민간 이양과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의 제정 및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어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웃돕기 성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민간 자원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민간 이양이 이루어졌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면서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상징이 되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과 응급 지원을 위한 빠른 의사결정 등의 이유로 민간기관이며 동시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감시를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배지, 사랑의 열매 로고는 언제부터 사용된 걸까요? 사랑의 열매 배지는 1964년 당시 전국 재해대책협의회 기획팀에서 일본 모금회의 상징인 아까이 히네를 참고하여 산열매를 본떠 사랑의 열매를 창안했다고 하죠. 공식적으로는 1966년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 때 모금 참여자에게 나눔 동참의 징표로 증정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유경수 여사가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고 모금 행사에 나서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눔의 상징이 된 사랑의 열매는 이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고 기관의 로고로 사용되었고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열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사랑의 열매가 공식 명칭이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식 명칭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브랜드인데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로고를 자세히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글자 옆 공동모금, 이 공동모금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공동모금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영어로 커뮤니티 체스트라고 해요. 원래 커뮤니티 체스트는 하나의 열쇠로 열 수 없고 여러 개의 열쇠를 동시에 사용해야지만 열리는 특별한 상자를 뜻하죠. 커뮤니티 체스트는 1913년 미국에서 지역사회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이후 유나이티드 웨이로 발전했어요. 유나이티드 웨이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초기 형태의 커뮤니티 체스트 개념이 지역사회 기부운동으로 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커뮤니티 체스트를 우리말로는 공동모금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을 의미하죠. 즉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대한민국 곳곳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성금을 사용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998년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기관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공동모금 제도를 통해 매년 3만여 곳의 사회복지 기관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50만 명의 개인들에게도 국민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랑의 열매 기부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모은 기금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나요? 사랑의 열매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건 알겠지만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는 복지관을 운영하거나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드리는 것처럼 직접 사회복지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 제5조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복지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요. 즉 사랑의 열매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랑의 열매의 핵심 역할은 모금과 배분이랍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곳에 있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시설도 해당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모금한 기부금을 모아서 그 사회복지 시설들에게 배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사랑의 열매 기부금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만 배분되냐고요? 아닙니다. 배분 대상이 개인일 경우 사랑의 열매가 직접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인을 배분 대상자로 추천하면 이에 따라 사랑의 열매가 지원 조건과 대상자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배분이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배분 대상이 기관일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들이 사회복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기관의 재원 마련에 힘을 쏟기보다는 사랑의 열매가 지원해서 사회복지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랑의 열매는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며 배분 사업의 종류는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 복권기금사업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다양한 배분 방식을 통해 사랑의 열매 기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록우산 월드비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여러 비영리 기관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눔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의 열매는 다른 기관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면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대상과 생계 지원, 교육과 자립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문화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일,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고 하면 그 의미가 배가 될 수 있겠죠? 매년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온도탑. 이 온도탑은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의 온도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 나눔 캠페인의 상징물이자 시민들의 나눔 실천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으로 추운 겨울 그리고 연말연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는 의미로 1998년 시작된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이 그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변화를 거쳐 2007년부터는 지금의 희망 나눔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온도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랑의 온도탑은 2000년 12월 사랑의 열매 홍보 기획팀의 아이디어로 처음 세워졌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구상하던 중에 온도를 체감하는 방식으로 모금을 독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논의 끝에 형상물로 탑을 창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 미국 공동모금회 유나이티드웨이 모금 온도계를 참고하여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야외에 세우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 목표 금액이 1%씩 채워질 때마다 1도씩 상승하는 구조예요. 목표 금액이 채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며 시민들의 관심과 기부 참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온도탑에 표기된 온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는 각 지역에서 모인 기부금이 그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즉 지역마다 목표 금액이 다르고 이에 따라 온도 상승 속도도 다를 수 있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과 분야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죠.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전반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사랑의 열매가 만들어갈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톡톡 튀는 정보 한 모금 스파클링 열매에서 전해드렸습니다.